친조모 살해 중형 구형입니다. 자, 저희가 한 몇 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9년 동안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그것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10대 형제들의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 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8월 자신을 9년 넘게 키워준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형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구형량을 밝혔는데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18살 형에게는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5년을, 또 범행을 옆에서 도운 16살 동생에게는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지금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저번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양지열 변호사님하고도 정말 의견 일치를 봤던 부분인데, 이 형제 중에 그러니까 범행을 주도한 이 녀석은, 이 아이는 진짜 정말 좀 연구 대상이다. 당연히 연구 대상이고 이제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그 형이라는 사람 18세로 알고 있는데요. 범행 전에 흉기를 먼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고, 또 그리고 범행한 뒤에 이제 60차례나 찔렀다고 하는데 피가 이제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피는 좀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향수까지 뿌렸어요, 정확하게. 향수까지 뿌리고 또 119 신고돼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기 전에 태어나기 시작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냉정한 그런 성격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이제 수사 중에 뭐라 했냐면, 이 형이 할머니가 20세 이후에 나가서 독립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굶어 죽을 수 있다. 본인 생각에. 예. 그런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가장 약한 할머니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까지도 살해하다 미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님이 말씀한 대로 이 형 자체는 상당히 연구대상뿐만 아니라 잔혹한 성격인 거죠. 예. 자, 10대 소년들입니다. 10대 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네. 자, 소년법상의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한테는 무기나 사형을 구형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예. 근데 18세가 넘었어요, 형 같은 경우는. 동생 같은 경우는 18세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은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소년법상의 대부분 장단기로 구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장단기로 지금 구형이 됐는데, 지금 18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소년이라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고, 뭐 비린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119가 도착했는데도 죄의식 없이 목욕하고,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그냥 사회에 복귀한다면 또 다른 범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범격인 형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요. 또 범행을 도운 동생 같은 경우는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팀장님도 이제 뭐 숱한 살인 사건 현장, 또 살인 사건 피의자들 보셨을 텐데, 진짜 이 형 같은 이런 유형을 보신 적이 뭐 좀 비할 바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 형같이 그런 잔인한 범죄도 사건 처벌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족 관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8월 30일 알고 있는데 밤 10시 이후에 동생한테 전화를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범행할 때 동생도 공범으로, 그러니까 그 창문 닫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할머니가 늦게 귀가했는데, 할머니 나이가 77세예요. 나이 드신 분이거든요. 흉기로 무차별로 60회 찔렀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저희가 사건 취급할 때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한두 번도 찌르거나 아니면은 10여 차례인데 60여 차례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증오범죄. 본인이 원한이 사무쳐야 되는데, 아니 할머니하고 사무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까지도 살해하려다가 할아버지가 신고를 한 건데, 아무튼 이 형제간이 그 공범이지만은 형이 너무 잔인하게 자기를 키워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살려줬던 할머니를 너무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라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너무 끔찍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뭐 범행의 어떤 이런저런 뭐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앞서도 전해드린 바 있고 해서 그냥 다음 내용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재판 내용으로.
자, 박 변호사님. 네. 재판에서 뭐 또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이 형제가 뭐 울먹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얘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범행 동기 같은 걸 묻는 과정에서 어머니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원래 어머니랑 이 형제가 살았었는데 학대를 했다고 할머니가 신고를 했던 적이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원한 감정이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출소한 후에 어머니가 우리를 거둬주기로 했다. 동생은 잘못이 없고 자기가 시켜서 했다라고 동생을 보호하기도 했고요. 동생 같은 경우도 우애를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신도 형하고 떨어질 수는 없고 만약에 된다면 저도 좀 같이 좀 잡아가 달라라고 결심 공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승혜님, 진짜 방금 뭐 출소해서 어머니가 거둔다? 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재판정에서 나와 있는 모습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는 모습 그리고 저희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잔혹한 범죄 현장에서 이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과연 공판정에서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이 진심 어린 반성일까?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게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냥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때문에 만화를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물론 이거는 그 어린 아이들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감옥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별반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라는 형사정책을 만들어가는 저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네요. 자, 이 어제 그 최후 진술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형은 자기가 이제 나가면 어르신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자, 백 기자. 변호인들 역시 재판부를 향해서 뭐 당연히 뭐 변호사의 역할이긴 하겠지만 선처를 호소했네요. 네, 이제 심리가 불안하다는 점과 나이 어리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할머니가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범행을 했다. 계획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가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형에 대해서는 이 흉기로 60차례 이상이나 찔렀다는 거는 피고인 자체가 당시에 너무나 흥분된 상태였지 이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동생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형은 말이죠.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무기징역 구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보다는 뭐 저는 그 30년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동생 같은 경우는 장단기로 이제 구형이 됐기 때문에 장단기로 선고가 될 것입니다. 뭐 법원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뭐 재판 과정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